10년 전 제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군복을 벗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군인이 됐습니다. 조용히, 철저히 그 진실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름을 밝혔습니다. 서진구의 딸 서린입니다. 지금부터 정의가 돌아오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산골 깊숙한 곳,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스쳐 지나가는 사단 정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3세 서린 중위는 짙은 녹색 군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묵직한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특별한 감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해 보이는 표정 뒤로는 10년간 품어온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스며들었지만 서린의 마음은 이미 차가운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진 것은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서린 중위님이시죠? 국방부 법무실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쪽으로 자원 전입하신 건가요? 인사계 담당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궁금증이 담겨 있었어요. 법무관 후보생에서 작전 통제실 보좌관으로의 보직 변경은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더욱이 서울 본부에서 이런 산골 부대로 자원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보통은 반대로 가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담당자는 계속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서리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현장 경험을 쌓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남들이 알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현장 경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곳에서 벌어졌던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죠. 서린의 마음속에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선명했어요. 아버지가 계급장을 떼는 모습, 그리고 그 뒤로 무너져 내린 가족의 평온한 일상들. 법무실에서만 일하다 보니 실제 부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책으로만 배운 것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숙소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는 시설이 그리 좋지 않아서. 그의 말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여군 숙소는 따로 있어서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부대 내부로 들어서면서 서리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건물들, 그때와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깃대,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 날 걸었던 그 복도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이곳의 주인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서리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당당했던 그분이 그날만큼은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때 23이었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준비해 왔거든요. 작전 통제실에 도착한 서리는 유재만 작전과장과 처음 대면했습니다. 47살의 유재만은 깔끔한 인상에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서린 중위님. 법무 쪽에서 오셨다니 든든하네요. 여기 서류 업무가 워낙 까다로워서 말이죠. 그의 말투는 친근해 보였지만 서린에게는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특히 요즘 상부에서 보고서 관련해서 까다롭게 구는데 법무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요. 정말 골치 아픕니다. 유재만은 손을 비비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서린에게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서린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를 몰아낸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때는 소령이었던 그가 이제는 중령이 되어 작전과장 자리에 앉아 있었죠. 세월은 흘렀지만 서린의 기억 속에서 그의 모습은 선명했어요. 아버지를 배신했던 그 얼굴, 그리고 그때의 비겁한 태도까지.
그가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송곳니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말하는 버릇까지도 똑같았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서린의 인사는 예의 바르고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남다른 의지가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0년간 준비해온 진실 찾기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서린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약속했어요. 이번에는 정의가 승리할 거라고.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할 거라고.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다짐이 올라왔어요. 작전 통제실에서의 첫 일주일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서린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며 부대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성실한 신임 간부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출근해서 밤 8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서린의 모습은 다른 간부들에게도 인상적이었어요. 법무 출신답게 정말 꼼꼼하네라는 말이 자주 들려왔거든요. 하지만 서린이 정말로 꼼꼼히 살피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 사건의 흔적들을 찾아내기 위해서였죠. 점심시간 장교식당에서 몇몇 간부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야, 새로운 서린 중이 말인데. 혹시 예전에 여기 있던 서진구 사단장 딸 아닐까? 한승태 인사참모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52살의 그는 10년 전에도 이 부대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이 같잖아. 게다가 나이도 비슷하고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서진구 전 사단장의 딸이라면 여기 올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설마 그럴 리가. 그 집 딸이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있겠어? 유재만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어요. 게다가 법무관 포기하고 여기 온 건 진짜 현장 경험 때문일 거야. 요즘 젊은 장교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 스펙 쌓기용이지 뭐. 그는 일부러 무관심한 척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서진구의 딸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서린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확신하지는 못한다는 점도 파악했죠. 이것은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의심만 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들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할 테니까요. 그러면서도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며칠 후 서린은 작전일지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고서의 날짜와 실제 훈련 일정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의도적으로 조작된 흔적들이 보였죠. 이런 패턴은 10년 전 아버지 사건에서도 나타났던 것이었어요. 서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은 거였어요. 훈련 계획서에는 분명히 11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실행 보고서는 11월 17일로 작성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었어요. 유 과장님, 이 부분이 좀 이상한데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가리켰어요. 훈련 계획서와 실행 보고서의 날짜가 다른 것 같아서요. 혹시 저가 잘못 본 건가요? 서린의 목소리는 정말로 궁금해하는 신입 장교 같았습니다. 유재만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금세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건 급하게 일정이 변경돼서 그래.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는 일부러 무심한 듯 말했지만 서린은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법무실에서만 일하다 보니 이런 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부대는 융통성이 필요해. 너무 원칙만 따지면 일이 안 돼. 하지만 서린은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인 당황, 그리고 성급한 해명,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자신을 견제하려는 듯한 말투.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중요한 단서였어요. 그날 밤 서리는 자신의 숙소에서 작은 수첩에 이 모든 내용을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날짜, 시간, 관련 인물, 그리고 그들의 반응까지. 진실을 찾기 위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한 거였죠. 서리는 수첩을 덮으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분명한 진전이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서리는 부대 내부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친밀한지, 어떤 라인으로 정보가 흐르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10년 전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현재 어떤 직책에 있는지까지요. 매일매일 서린의 작은 수첩에는 새로운 정보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간부들의 대화 패턴, 보고서, 작성 방식,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미묘한 반응들까지. 서린은 마치 탐정처럼 세심하게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아침 조회 때 누가 누구 옆에 서는지, 점심시간에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지, 심지어 화장실에서 나누는 사소한 대화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간부들의 회식이 있었습니다. 서린도 자연스럽게 참석했어요. 부대 근처 횟집에서 열린 회식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바다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회와 시원한 맥주가 어우러지면서 평소보다 편안한 분위기였죠. 술이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좋아지자 평소보다 말이 많아진 유재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 서린 중이는 진짜 법무 출신답게 꼼꼼하더라. 서류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그의 말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견제하는 의미였죠. 그게 좋은 거 아냐? 우리도 실수 줄이고. 다른 간부가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진심은 없었어요. 오히려 서린을 의식하며 하는 말 같았습니다. 요즘 상부에서도 정확한 보고 많이 강조하잖아. 서린 중이 같은 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더 신경 쓰게 되고. 하지만 한승태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너무 꼼꼼한 것도 문제야. 현장은 융통성이 필요한 법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 있었죠. 술 기운이 돌면서 평소 숨기고 있던 본심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법무실에서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 와서 이것저것 따지면 일이 안 돼. 현장 경험이 부족한 거지 뭐. 그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은근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셨는데 항상 정확한 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서린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자신의 정체에 대한 힌트를 슬쩍 흘린 거였죠.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간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특히 유재만과 한승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린의 말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느낀 것 같았어요. 서린은 그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동시에 그들이 과거 일에 대해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버님도 군인이셨구나. 어느 부대에 계셨어? 한승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여러 부대를 거치셨는데 마지막에는. 서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강원도 쪽에 계셨어요. 이 근처 부대였던 것 같은데. 서린의 말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였죠. 회식이 끝난 후 서린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들려온 대화였어요. 정말 서진구 딸인 것 같은데? 그럼 왜 여기 온 거야? 복수하러?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목소리들은 작았지만 서린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서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들이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였죠. 서리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거울 너머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리는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서리나, 잘 지내고 있니? 그 부대는 어때?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 안에는 남다른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는 확신과 함께 겨울이 깊어갈 무렵 서린의 움직임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그녀는 작전 통제실에서의 업무를 통해 10년 전과 동일한 패턴의 서류 조작 사례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어요. 보고서, 날짜 조작, 훈련 실적 부풀리기,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안전점검 보고서의 허위 작성이었죠. 매일 밤 서리는 자신의 숙소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복사한 문서들과 메모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수사관의 사무실 같았습니다. 서리는 이 모든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며 패턴을 찾아냈어요. 10년 전 아버지 사건과 현재 상황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대규모 동계 훈련을 앞두고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리는 실제 점검 과정을 직접 지켜봤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훈련장에서 장비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리는 작은 수첩에 세세한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헬멧의 균열, 방탄복의 찢어진 부분, 그리고 노후된 통신 장비까지 분명한 안전상의 문제점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어요. 담당 부사관도 이건 교체가 필요합니다라고 몇 번이나 보고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작성된 보고서는 실제와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여러 안전상의 문제점들이 모두 양호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린이 유재만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녀는 일부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보고서를 가리켰습니다. 실제 점검 결과와 보고서 내용이 다른데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죠? 상부에서는 이 보고서만 보고 판단할 텐데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진짜 우려가 담겨 있었어요. 야,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유재만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놓인 서류를 대충 뒤적이며 말했어요. 현장 일이 책에서 배운 것과는 다르다고. 완벽한 조건에서만 훈련할 수는 없어. 그럼 언제 훈련하겠어? 유재만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서린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서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정확한 보고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상부에서 이 보고서를 보고 더 위험한 훈련을 지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린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혹시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서린이 말을 멈췄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경계심만 더 키울 수 있었거든요. 됐어, 됐어. 유재만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현장을 얼마나 안다고 그래. 우리는 몇십 년째 이렇게 해왔어. 법무실에서 서류만 보던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따지지 마. 유재만의 반응은 서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했습니다. 그만큼 그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날 밤 서린은 자신의 방에서 휴대폰으로 녹음된 대화 내용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후의 대화도,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은밀히 녹음한 다른 대화들도요. 점점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서린은 이어폰을 끼고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유재만의 당황스러운 목소리, 한승태의 회피적인 태도, 그리고 다른 간부들의 미묘한 반응들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가 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계 훈련 중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노후된 헬멧이 훈련 중 파손되면서 병사 한 명이 부상을 입을 뻔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서리는 그 순간 현장에 있었고 위험에 처한 병사 한 명을 재빨리 끌어내어 구했어요. 괜찮아? 다친 곳은 없어? 서린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사고 보고서가 작성될 때 서린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역시나 실제 원인은 축소되고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게 처리되었어요. 장비 노후가 아닌 사용자 부주의로 기록되었죠. 바로 10년 전 아버지 때와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서린의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셈이었어요. 진실이 조작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거였으니까요. 사고 이후 분위기가 무거워진 부대에서 서린은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쌓여 있었어요. 서류 조작의 패턴, 안전 점검 허위 보고, 그리고 사고 은폐 시도까지 모든 것이 10년 전 아버지 사건과 연결되는 고리였죠. 서린은 매일 밤 자신의 수첩을 펼쳐놓고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사건별로, 관련 인물별로 세세하게 분류했어요. 마치 법정에서 사용할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게 서린의 목표이기도 했거든요.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 어느 날 저녁 서린은 신혜수 인사처장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55살의 신혜수 대령은 부대 내 유일한 여군 고위 간부였어요. 그녀는 복도에서 서린을 보더니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신혜수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고민해온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서린 중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신혜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복도 한쪽에 서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복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신혜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서린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혹시 서진구 장군님의 따님이신가요? 신혜수가 드디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신혜수 대령은 적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낯익다고 생각했어요. 서진구 장군님을 많이 닮으셨거든요. 신혜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특히 눈빛이 정의감이 강한 분이셨는데 그 눈빛이 똑같아요. 그녀는 10년 전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 신혜수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지만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서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확고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로 잘못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억울하게 당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린의 목소리에는 10년간 품어온 의문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억울하게 당한 거라면 그 진실을 밝혀내고 싶습니다. 신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때를 기억해요. 서진구 장군님은 좋은 분이셨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사실 당시에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갑질 문제가 불거지고 그것도 증거도 없이 신혜수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럼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어요. 저도 이 부대에서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신혜수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비겁했죠.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어요. 신혜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야 해요. 아직도 그때 사람들이 여기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결심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죠. 10년 전에 못한 일을요. 그날부터 서린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신혜수는 겉으로는 중립을 지키면서도 서린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은밀히 도와주었어요. 과거 인사 기록들, 당시 회의록들, 그리고 10년 전 사건 관련 자료들까지 신혜수가 제공한 정보들은 서린의 추리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편 유재만과 한승태는 점점 서린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이제 서린의 정체를 거의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너무 방심했나? 한승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뭘 어쩌겠어. 이미 여기 온 걸. 유재만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근무하다 가겠지.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서린의 진짜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는 참이었어요. 봄이 오면서 서린의 마지막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허위 보고서들, 녹음된 대화 내용들, 그리고 10년 전 사건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패턴 분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서린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파일마다 안전점검 조작, 훈련 보고서, 허위 작성, 사고 은폐 시도 같은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마치 검찰 수사관의 사무실 같았습니다. 신혜수 대령이 몰래 제공해준 10년 전 자료들도 함께 정리되어 있었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고리들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서린은 군 검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군사법원 수사부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린은 깊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저는 육군 서린 중위입니다. 부대 내 비리 사안에 대해 정식 고발을 접수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될 거였어요. 10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이 전화 너머 담당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류 조작, 안전점검 허위 보고, 그리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은폐 시도입니다. 10년 전 사건과도 연관이 있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증거 자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년 전 사건이라고 하시면 담당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서진구 전 사단장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와 동일한 패턴의 조작과 은폐가 현재도 반복되고 있어요. 서린이 설명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후 군 검찰 수사관들이 부대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수사관이 사단장실을 찾아갔어요.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서린은 그들과 조용히 면담을 가졌어요.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죠.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수사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발자로서 각오는 하고 계시겠죠? 수사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네, 물론입니다. 서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일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서린은 수사관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녹음 파일, 조작된 보고서들, 그리고 과거 사건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자료들까지. 그날 오후 부대에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군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퍼진 거예요. 복도에서는 간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고발한 거래? 이거 큰일 났네. 유재만과 한승태는 서로 급히 만나 대책을 논의했죠.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거 진짜 큰일이다. 한승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군 검찰이 나섰다는 건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얘기야. 설인 중이가 한 일이 틀림없어. 우리가 너무 방심했다. 유재만도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오지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바로 그때 설인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죠.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포착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두 분께 할 말이 있습니다. 설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뭔데? 유재만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아져 있었어요. 제 이름은 설인입니다. 서진구 전 사단장의 딸이죠. 설인이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공개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숨겨왔던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저희 아버지가 억울하게 이 부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두 분 모두 그 일에 관여하셨죠. 설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침내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거였어요. 그들이 10년 동안 숨기려 했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설인의 정체 공개 이후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간부들의 시선이 설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시선은 호기심 어린 것이었고 어떤 시선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설인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자신의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해진 모습이었죠.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해내겠다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첫 번째로 조사를 받은 것은 유재만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를 별도의 조사실로 불러들였어요. 유재만 중령님이시죠? 서류 조작 및 허위 보고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사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어요. 유재만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아져 있었어요. 수사관은 설인이 제공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현장 일이 책에서 배운 것과는 다르다고. 완벽한 조건에서만 훈련할 수는 없어. 유재만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전후 상황을 모르고 듣면 오해할 수 있는. 유재만이 변명하려 했지만 수사관은 다음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럼 이 서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사관이 조작된 안전점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실제 점검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보고서에는 모두 양호로 기록되어 있네요. 이것도 현장의 융통성인가요? 수사관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한편 한승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자신이 불려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10년 전 자료들을 확인했어요. 혹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설인과 신혜수가 제공한 자료들 안에는 그가 당시 서명했던 서류들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한승태는 후회막급이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설인은 조용히 자신의 업무를 계속하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는 간부들의 반응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적대적이었던 시선들이 점차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간부들은 설인의 용기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 저런 일을 혼자서 해내다니.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이런 말들이 설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며칠 후 한승태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사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승태 대령님, 10년 전 서진구 전 사단장 사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령님이 작성하신 보고서가 있는데요. 수사관은 신혜수가 제공한 과거 자료를 꺼냈어요. 한승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서명한 서류였거든요. 이건 당시 상황이 복잡해서 그가 변명하려 했지만 수사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라고 해서 허위 보고를 해도 되는 건 아니죠. 그날 저녁 서리는 신혜수 대령과 조용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신혜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10년간 이 일을 준비하셨다니. 저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서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봐야죠. 하지만 서린의 마음속에는 이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10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서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곧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린아, 너무 무리하지는 말거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서린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사단 정문을 비추는 날, 마침내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유재만과 한승태를 비롯한 3명의 간부가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어요. 서류 조작, 허위 보고, 그리고 10년 전 서진구 전 사단장에 대한 무고 혐의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부대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1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거였죠. 복도에서는 간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서진구 장군이 억울하게 당한 거였구나. 서린중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야.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서린은 그날 오후 사단장으로부터 개별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단장실에 들어선 서린의 모습은 당당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거든요. 서린중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사단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 부대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부끄럽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입니다. 사단장의 말에는 진정한 사과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저희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10년간 품어온 한이 풀리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서진구 전 사단장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예 회복을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단장이 약속했어요. 또한 중위님께서 원한다면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는 것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근무하고 싶어요. 그녀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이제 이곳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되었거든요.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곳이니까요. 며칠 후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10년 만에 밝혀진 군 내부 비리, 딸이 찾아낸 아버지의 진실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서린은 인터뷰 요청들을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언론의 관심이 아니라 진실의 회복이었어요. 서린이 신혜수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충분합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린은 부대 정문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문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진구, 예전보다 머리가 많이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는 정문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겠죠. 아버지, 서린이 달려가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서진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하다, 설인아. 아버지가 미안할 일은 없어요. 설인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제가 늦었죠. 진작에 이 일을 해냈어야 했는데. 부녀가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사단 정문 앞에서 부녀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군복을 벗은 평범한 시민이었고, 딸은 당당한 군복의 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둘 다 당당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이번에는 제가 계급장을 지켜냈어요, 아버지. 설인이 자신의 계급장을 만지며 말했어요. 그 계급장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고맙다, 설인아. 정말 자랑스럽다. 서진구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구나. 설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10년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난 거였어요. 하지만 설인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살아갈 것이니까요. 이제 집에 가자, 아버지. 설인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엄마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부녀는 나란히 걸으며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해질녘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